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도 번개 방송을 합니다. 스택트랙 I 하나가 통신 사업을 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형 호재라 생각합니다. 하나가 통신 사업을 하면 뭔 사업을 하겠습니까? 휴대폰 통신 사업을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주 따뜻한 방금 나온 뉴스인데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순간 보입니다. 야, 이거 스택트랙의 대형 호재구나.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가 통신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저궤도 위성 6G 우주항공 통신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스택트랙 I는 하나의 자회사예요. 그럼 저궤도 위성을 대한민국에 많이 깔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하나가 대폭적으로 스택트랙 I를 밀어줄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오늘 번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료가 많이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택트랙 I는 하나가 36% 갖고 있죠. 한마디로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소형, 주형, 대형 위성을 직접 만들어요. 위성 사업은 내수가 43%, 수출이 56%. 제가 수출 비중이 있는 것도 한번 봐야 된다고 했죠. 수출이 없는 회사는 기술력이 없을 수 있어요. 수출을 어느 정도 56% 한다는 건 글로벌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자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자회사가 위성 판매 서비스업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 항공 영상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택트랙 I가 제조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자회사가 SIA 같은 자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기반 사업, 한마디로 서비스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방금 지금 스택트랙 I 매수가 됐네요. 제가 주문을 깔아놨거든요. 방금 체결됐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스택트랙 I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한 3% 올랐는데 현금만 있으면 뭐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LG 이노텍 매도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갖고 기회다 하면 그냥 때려 사는 겁니다. 실전 이래요. 실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순간적인 자신감, 타이밍이 보입니다. 어쨌든 또 말이 샜는데 갑자기 체결되고 그래. 기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반 사업이 통신과 연결이 돼서 갈 수 있다. 왜냐면 하나가 통신 사업을 한다는 거는 자체 인공위성을 띄운다는 거예요. 기죠? 그러면 거기서 부가 서비스가 나오는 게 있는데 스택트랙 I는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또 대박이 나고 자체 사업 띄워놓고 부가 서비스를 받는 회사입니다. 제가 스택트랙 I를 템버그로 보는 이유가 제조만 하면 별론데 부가 서비스 자기의 위성을 띄워놓고 부가 서비스 하는 거에 아주 매력적으로 봅니다. 스택트랙 I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시스템을 개발 수출하는 회사예요. 뭐 위성 섹터, 위성 분야가 종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가짜예요. 뭐 가짜라고 할 수 없지만 인공위성 못 만들면 뭐 별거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안테나나 만들고 남의 거 외국에서 땡겨와서 팔고 중개나 하고 진정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스택트랙 I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진짜를 확인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체결이 또 되고 있네. 예, 하여간 제가 방송 끝나고 또 살 거예요. 소형 위성, 저궤도 위성, 중형, 대형 다 만들고 있고요. 인공위성은 성장 사업이에요. 그래서 연평균 17%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택트랙 I가 어떤 회사냐면 한국 최초 인공위성을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별 확인 1호 바랍니다. 있잖아요. 우리별 1호가 스택트랙 I가 만든 겁니다. 오랜 세월 카이스트 대학교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만든 아주 꿈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하나가 인수한 체결되었습니다. 거예요. 확인 바랍니다. 하나가 인수한 거예요. 대기업이 인수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동반주 LX 세미콘도 벤처 기업이었어요. 근데 LG가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나중에 크게 갑니다. 스택트랙 I는 아직 소문 안 난 초량주 대기업이 투자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아주 매력적이에요.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아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체결되고 그래서 체결되었습니다. 스택트랙 I는 확인 바랍니다. 이런 소형 위성을 만듭니다. 이게 저궤도 위성이에요. 한 1160억인데 또 대형 위성은 한 3500억 합니다. 그 수명이 5년이에요.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대형 위성은 한 7년. 근데 저궤도 위성이 저는 좋게 보는 게
자동차는 써도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위성이 의외로 수명이 짧아요. 그럼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는 섹트라이 뿐인데 한번 띄워놓으면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 L전자 냉장고가 잘 팔리죠. 근데 냉장고 10년 이상 씁니다. 자동차 거의 10년 이상 써요. 근데 인공위성이 저 비싼 인공위성이 5년이면 반복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섹트레가이가 세상에 인공위성 시대가 온다면 섹트레가이 템버거 주식입니다. 전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이 저궤도 위성은 이 모양새가 직사각형이에요. 이 직사각형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옛날에는 인공위성을 하나 띄우면 둥그래가지고 달랑 하나 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궤도 위성은 직사각형으로 포개서 한 20대, 30대 한 번에 로켓에 실어서 쏘는 거죠. 그래서 이젠 경쟁력이 생겨서 경쟁력이 있다는 건 뭡니까? 자본주의에서 산업화로 바꿀 수 있다는 거를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주항공이 먼 꿈의 세계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저는 현실 속에 이제 사업으로 올 수 있다. 그 사업이 1차가 뭐냐? 저궤도 위성입니다. 그래서 섹트레가이를 제가 템버거로 보는 거예요. 이 동물적인 감각 또 맞추지 않을까? 제가 2차 전지 7년 전에 맞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율주행차 뭐 지금 약간 올랐는데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차세대 인공위성 저궤도 위성입니다. 이 시대가 옵니다. 이 시대가 왜 오냐? 도심항공이 또 오지 않습니까? 25년에? 그러려면 저궤도 위성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기업을 공부 많이 하시면 미래 먹거리가 보입니다. 도심항공 있죠? 저궤도 위성 있죠? 돈 될 게 많아요. 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제가 자율주행 해먹고 이쪽으로 올인을 하려고 했는데 같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자율주행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이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같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항상 돈세형이 다 맞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우주항공 이렇게 투자 펀드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분위기인데 이건 뭡니까? 자금이 우주항공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주항공은 분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또 댓글에 누가 달아놨는데 한국항공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그리고 발사체 탱크도 하고 있고 차세대 위성도 개발하고 있다네요. 한국항공 우주가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섹트레가이도 아직 저평가 아니에요. 근데 돈세형이 저평가 아닌 종목을 투자한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높게 보는 겁니다. 돈세형 어지간하면 저평가 주식 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에 저평가였어요. 제가 대박 났죠. 하지만 한국항공 우주, 하나 시스템, 섹트레가이 저평가 아닙니다. 저희 하나 시스템도 매수 중이죠. 워낙에 기술력이 좋고 미래 발전이 좋기 때문에 저평가가 아니어도 유일하게 사는 종목이 하나 시스템, 섹트레가입니다. 우주항공 섹터는 인텔리안테크, AP위성, 섹트레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벌써 많이 갔죠. 최고 주식은 저는 섹트레가이로 봅니다. 보시면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는데 몇 년 안에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시가총액은 3,400억이에요. 제가 보기엔 기술력으로 보고 매출이 올라오고 돈세형이 생각하는 그런 우주 시대, 저궤도 위성 시대가 온다면 3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템버거죠. 돈세형이 좋게 생각하는 게 영상 판매 시장도 있죠. 3조 시대고 영상 활용 서비스 시장 규모도 5조 정도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섹트레가이 자회사 두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돈세형이 한 3억 3천 정도 매수했고 오늘 또 매수했으니까 조금 비중을 더 들어가는 거죠. 기회 되면 좀 과감하게 더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자 실전으로 갑니다. 아직 다 매수가 안 됐네요. 미체 계열이 619주, 주문량은 1000주 했는데 아직 미체 계열이네요. 돈세형이 KG ETX 매수해서 많이 당했는데 오늘 많이 오르네요. 그리고 원익 PA 이거 좀 잃고 있고요. 그리고 다 성공을 했어요. 모트렉스 한 30% 수익 나면 팔려고 하는데 뭐 좀 안 되고 있고, 모바일 플라이어 이 자동차 부품도 샀고요. 그리고 텔레피스, SK네트워크가 참 마음고생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두산 우선주 샀고요. 오늘 따끈한 뉴스입니다. 한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추진, 제4통신사 급풍상. 여기서 맥을 잡고 가야 돼요. 한화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한다는 거는 휴대폰 통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지금 그쪽은 포화 상태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하나가 사통신사를 한다는 건 적외도 위성 통신을 하는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래서 제가 섹트레가이가 지금 매수하셔도 좋은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기간통신 사업자를 등록하고 그러면 적외도 위성 시대에 투자를 한다는 건데, 그럼 섹트레가이가 자회사이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적외도 위성을 많이 만들겠죠. 수주하겠죠. 그러면 매출은 당연히 오르가고, 사통신사를 한다는 거는 기간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 서비스를 하나도 물론 하겠지만 섹트레가이 자회사가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뉴스를 크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섹트레가이가 이 뉴스에 템버거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미리 공부를 많이 해 놓으시면 뉴스 하나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주간 차트인데요. 대한민국 주식이 이렇게 2년 정도 다 빠졌죠. 여기서 급등을 한 적이 있어요. 한 거의 9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상승한 이유는 하나가 인수를 하면서 섹트레가이가 엄청난 상승을 한 거예요. 3만 원 아래 했던 게 거의 9만 원 갔으니까 300% 터졌죠. 300% 터졌는데, 이 이유는 하나가 인수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서 호재가 노출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진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진 거죠. 돈생이 이때 2억을 질렀는데 100원짜리를 안 샀어요. 돈생이 좀 단점이, 바닥은 잘 노는데 좀 100원, 200원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2억 까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띄운 겁니다. 돈세형이 건방지게 섹트레가이로 바닥을 돈세형이 찍어줬어요. 좀 몰래 사야 되는데 우리 단순해가지고 그냥 한 단가에 딱 질르니까 벌써 선수들이 재물량을 안 잡혀주고 올라간 거죠.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또 체결되고 있는데, 아유씨, 정신이 없네. 지금 체결됐습니다. 바닥은 확실히 찍었고요. 돈세형이 결론은 뭐냐? 바닥을 봤는데 놓쳤다. 돈세형이 이때 또 1억 더 질렀죠. 3번 4번 질렀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이번에 또 여기서 질르고 있죠. 지금 비중이 3억 이상 샀으니까 중소기업에 꽤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이 또 어떻게 보면 아니죠. 대기업이에요. 매우 안전하고 기술력은 있고, 근데 대기업이다. 그리고 하나가 이 방산 때문에 괜찮아요.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의외로 좋다. 그리고 김승현 회장이 남자입니다. 김승현 회장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 믿습니다. 물론 기업가를 너무 믿으면 안 되겠지만 괜찮다 이거예요. 돈생이 모르는 세상이 맞다면 지금 37,800원 여기서 바닥을 찍고 체결되었습니다. 정고점 확인 바랍니다. 9만 원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8만 원. 저는 8만 원대도 안 팔 거예요. 섹트레가이는 템버거 주식으로 봅니다. 지금 매수한 거는 한번 도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템버거. 돈세형도 한번 템버거 먹어보자죠. 그래서 한번 부자 좀 돼보자. 템버거 한번 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섹트레가이가 먼저 템버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가 기간 통신 사업을 하면서 적외도 위성이 급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번개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자! 배가!